안녕하세요. 인생랩업 연구소입니다. 누구나 보던 위인전에 꼭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죠.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발명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우고 결국에 미국의 산업혁명을 선도한 선구자가 되었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고 모두가 그런 걸 본받자라는 뻔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위인전기 이야기는 사실 조작된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사실은 이런 미디어와 위인전 작가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의 성공의 빛과 그림자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첫 번째 경쟁력은 바로 경쟁자들에 대한 무자비함이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당대 니콜라 테슬라라는 유명한 공학자와 전기의 배전 방식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른바 직류파, 즉 직류 전지를 이용해서 전구라든지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반대로 니콜라 테슬라 진영은 교류파, 즉 교류 전기를 이용해서 각종 가전기구를 돌리자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은 점점 자신이 속한 직류파의 힘이 떨어지니까 아주 흉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에게 교류 전기가 매우 위험하다고 악선전을 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류를 쓰다가 사람이 감전돼서 죽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를 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포하고요. 심지어 사람을 살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교류를 기반으로 사형수를 사형시킬 수 있는 전기 의자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장면을 전국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실제로 전기 의자를 설치한 뒤 사형수를 데려다가 공개적으로 전기 처형을 시도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8분 동안 해당 사형수는 고통을 받으며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한 신문기자는 차라리 사람을 도끼로 죽여라, 저건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다 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토마스 에디슨은 계속해서 교류는 너무나도 위험한 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게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멀쩡히 돌아다니는 동물원 코끼리를 잡아서 교류 전기로 강제로 감전시켜 죽이려 시도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가장 빠르게 죽이는 방법은 교류가 설치된 전기대 위에서 그 교류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의 배전 방식을 두고 직류파와 교류파 간의 싸움에서는 결국 교류파가 승리를 거두고 토마스 에디슨이 실패를 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토마스 에디슨이 밀어낸 경쟁자의 수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 소송꾼, 이른바 특허 괴물과 유사한 행태를 보여 경쟁자들의 싹을 꺾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산업을 하는 경쟁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협박성 메일을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를 당신네 회사가 침해했으니까 엄청난 규모의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소송으로 한판 붙어보자 라고 위협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생기업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협박을 받고 자신들이 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보면서 협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토마스 에디슨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구와 관련된 사업에서 토마스 에디슨은 아주 악명 높은 소송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기초적인 도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유럽과 미국에서 연구되고 있었고요. 토마스 에디슨은 재빠르게 여러 가지 특허를 획득한 후 이를 통한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쟁취해 나갔습니다. 또한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직원들이 연구개발로 낸 성과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회사 이름으로 전부 특허를 낸 후 이 보상을 자기가 전부 가로챈 걸로도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셋째, 극심한 내로남불입니다. 자신의 소송과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무리할 정도의 소송을 일삼으면서도 정작 남의 저작권은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면 가차없이 침해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끌던 SF 영화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탄을 타고 달에 여행을 가는 세계 최초의 SF 영화로 평가받죠.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은 이 영화를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베껴다가 미국에 있었던 자신의 배급망을 통해서 불법으로 상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달세계 여행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쓸쓸한 참패만을 맛보게 됩니다. 나의 저작권은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지키지만 남의 저작권은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적 행태죠. 지금까지 토마스 에디슨의 성공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학자로서 발명가로서 어느 정도 흠결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업가로서는 앞선 사업 모델들을 일찍이 도입하면서 미국의 산업혁명에 불을 붙인 사람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전구라든지 전화, 그리고 영사기, 전자냉장고 등은 대부분 토마스 에디슨이 손을 대기 전에 그 원형이 이미 발명이 되었거나 아니면 과학적 원리는 이미 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에디슨은 바로 이런 물건들을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연구하고 응용하는 데 많은 고민을 들였고 바로 우리가 아는 편리한 가전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연결이 되었죠. 이런 발명품들을 단건 발명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 즉 전자제품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그런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인에서는 사실 토마스 에디슨이 그 전신을 만들었습니다. 전구를 만들려면 이것을 위한 전기 배전 라인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고 또 어떻게 발전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것이 전력을 통해서 집에까지 전기가 발생되고 이렇게 발생한 전기로 빛을 밝히면서 동시에 어떤 집안 가재도와 연결될 수 있는지 소위 말하는 플랫폼과 비슷한 비즈니스를 이미 고안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플랫폼 기업들의 대부분이 2000년대 초중반에 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마스 에디슨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인물인지 알 수 있죠.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적인 성격을 이미 19세기에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에 이미 널리 보급한 엄청난 성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에디슨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중에 알려진 위인 토마스 에디슨과 달리 실제의 사업가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가긴 했지만 남의 공을 가로채기도 했고 또 특허와 관련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남의 저작권도 침해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대에 앞서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었고 또한 오늘날 플랫폼 비즈니스와 비슷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현대 미국의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가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오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고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랩업 연구소 다음 시간에도 또 준비해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